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격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세요?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자, 이번에는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란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관되게 지속되는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의 특징적인 양식을 말합니다. 저는 성격 그러면 유전적인 것 플러스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유전적인 기질을 발현시켜 주느냐, 그래서 활성화시켜 주느냐, 아니면 억제시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일관되게 지속되는 태도나 행동적인 특징이 성격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성격은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주어진 환경에 대처해 나가는 일관적인 지속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패턴이 결국 그 사람의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알포트라고 하는 학자는 성격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인 것, 그 사람이 곧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그 사람의 성격이 성격, 퍼스널리티가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성격에 대한 요인을 세 가지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그 사람의 성격을 유전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출생 때부터 그 아이의 요구나 행동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성격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전적인 요인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쌍둥이를 연구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보다 일란성 쌍둥이가 정서 반응이나 활동량이나 적응성이나 사회성 등에서 더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도 유전적 요인에 근거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전적 요인으로 보는 부분이 있다면 두 번째는 환경적 요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환경적 경험이나 자극에 의해서 수정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도 태어나자마자 결국은 타인들과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타인들과 신생아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라는 것에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첫 번째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신뢰감이냐 불신감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그 양육자인 엄마나 다른 가까운 양육자가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면 아이가한테 아유 우리 애기 배가 고프구나, 또는 어디가 아프구나, 우리 아이 뭘 원하는구나 하면서 양육자가 잘 환경적으로 반응을 해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느낄까요? 신뢰감을 갖는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새로 태어난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네. 왜 그렇게 느껴요? 양육자가 자기의 욕구를 잘 채워주고 반응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이 환경은 참 살만한 곳이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네. 내가 무슨 소리만 하고 반응만 해도 나에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 보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인가 봐 라고 하면서 자기 가치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환경이 막 울고 힘들어도 막 소리를 질러도 욕구가 있어도 울든 말든 내버려 두고 막
우유도 주지 않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환경이 예를 들면 뭐 양육자가 산후 우울증이 걸렸다든가 막 방임을 한다든가 이래서 아이한테 반응을 안 해줘요. 그러면은 이런 환경이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계속 울다가 지치고 지쳐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태어나길 잘못했나 봐. 나는 별로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봐. 내가 아무리 울고 내가 아무리 고함을 치고 소리를 쳐도 아무도 나를 반응해 주지 않아 하고 포기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 환경의 영향을 통해서 불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양육자에 대한 불신감이 이 세상에 대한 불신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아도 태어나자마자 이 부모 환경, 양육자의 환경 속에서 존재하게 되고 그것이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가 환경적 요인이겠죠. 그래서 부모나 가족이나 이런 사회 제도나 문화나 관습 등에 의해서 사람의 성격 형성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는 부분이라고 하면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물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쌍둥이도 성장하면서 서로 성격이 다를 수 있고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형제도 성격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같이 있었어도 똑같은 말을 듣고 해석하는 의미부여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성격이 생물학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하나에 절대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생물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생물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과 생물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성격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물학과 환경의 어느 한쪽의 영향보다는 두 가지 요인을 종합하여서 상호작용으로 성격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쵸.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잘 한번 다시 검토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격의 요인들,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란 말이 있습니다. 메타인지, 그쵸? 메타인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인지작용이잖아요. 인지작용, 다시 말하면 기억, 감지하는 것, 짐작하는 것, 연상하는 것, 또 그 자체가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하는 생각작용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따져보는 그런 행위를 메타인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인지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타인지처럼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모든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어느 철도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냉동차가 역에 정차하고 있는 동안에 차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냉동차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싸늘한 시체 한 구가 있었습니다. 이 시체는 냉동차 안을 청소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안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냉동차 문을 잠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냉동차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뽑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사람이 얼어 죽을 만큼 춥지도 않았고 그 안에는 산소도 충분히 있어서 질식해서 죽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에 갇혀있던 그 사람은 자기가 갇혔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 그걸 감지한 순간, 나는 냉동차 안에 갇혔으니 이제 얼어 죽겠구나.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 부정적인 생각이 스스로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예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맞는지 맞지 않은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옳은지 그른지 사실인지 아닌지 자기 생각을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생각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감정에 또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냉장고 안에서 갇혀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졌겠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행동은 바름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은 결국 감정과 행동에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생각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메타인지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가 하면 미국의 심리학자 세디엠 스테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루에 5,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이 생각 저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에 생각하는 것만 5, 6만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이 5, 6만 가지 생각 중에서 8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긍정적인 생각은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15%의 긍정적인 생각과 85%의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 그래 결국은 긍정적인 사고의 습관화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들으면 어떻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는 85%의 부정적인 사고로 자꾸 가지만 내가 자꾸 습관화를 들이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를 자꾸 쓸 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려고 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습관화를 가질 때 행복해질 수 있다. 결국은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복한 대인관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훈련시켜서 행복한 생각과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행복은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같이 또 공부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살피고 노력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언어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언어가
언어가 그쵸? 자기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말이 어, 결국은 우리가 자꾸 말을 하다 보면 그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화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그 훈련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셀프 토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셀프 토크로 그냥 주저리주저리 한 말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그 말이 진짜 자기의 언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자료로 이렇게 심리학에서 이렇게 그 치료할 때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사람이 나쁜 생각을 몰아내려면 11배 이상의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지 나쁜 생각을 몰아내기 위해서 11배 이상의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언어,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거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그쵸? 이렇게 그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피고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열망을 하면 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바라는 대로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기 암시의 예언적 효과를 발생하는 긍정적인 사고가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뭐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사고부터,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언어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패러다임,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사고의 틀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사고가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85%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고작 15%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우리가 언어와 또 행동과 습관화를 자꾸 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 또 메타인지 그쵸? 그다음에 피고말리온 효과 뭐 이런 그다음에 성격의 요인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과서 88페이지를 좀 펴보시면서 토론 시간 중심으로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에 관해 적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적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나의 생각을 가로 안에 한번 넣어보시면서 자, 내가 좋아하는 친구 3명을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뭔지 예,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뭔지 세 번째, 내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일은 뭔지 자,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나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 이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이걸 써보라 그러면요. 너무 좀 피자요, 치킨이요, 아이스크림이요 뭐 이런 걸 참 잘 써요. 근데 어른들은요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그냥 누가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써보세요. 나의 장점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은 하나 더 추가한다면 나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나를 12달로 표현한다면 나는 무슨 달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하게 나온 것처럼 나에 관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 같은 점은 무엇인가? 그쵸?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나에 대해서 나의 장점 또는 단점에 대해서 저는 받아오라고 숙제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거랑 같이 알 수도 있고 다르게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의 다른 점은 나랑 다른 점을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준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나를 알 수 있는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들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나의 장점 또는 단점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서 그걸 얘기해보고 또 자기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내가 아는 나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나를 자꾸 알아가면서 자기를 개방하고 또 자기를 수용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지면서 저번에 저번에 조아리의 마음의 창처럼 자기 영역이 넓어지는 자기가 아는 영역이 넓어지는 그래서 사람들과 대인관계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그런 그 관계 형성을 하는 그런 대인관계를 한다면 훨씬 더 건강한 그런 관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MBTI 성격 검사와 또 애니어그램 검사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